안녕하세요.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40살 전업주부입니다. 제 옆에는 이제 100일이 지난 늦둥이 아들이 곤히 자고 있네요. 첫째 딸은 7살인데 지금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이고 늦둥이 아들 낮잠 시간이어서 나른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연 라디오를 애청만 하다 이렇게 짬이 나는 시간에 제 사연도 올려보려 하네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 아무 연고도 없는 대전까지 오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서울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 첫째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남편의 고향인 대전에 내려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는 무척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방앗간을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의 쉼터 같은 곳이었죠. 시부모님은 인맥도 넓으셔서 이 집 식구 저 집 식구 모르는 사정이 없을 정도로 오지랖도 많으신 분이었어요. 두 아들이 있고 첫째 아주버님은 이미 부모님의 방앗간 일을 물려받으시면서 일을 하시고 계셨네요. 저희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빌미로 허락해준다면 방앗간 일을 물려받겠다고 한 상황이었죠. 시부모님은 두 아들이 자신들이 이룬 방앗간을 대를 이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남들의 시선도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이라 고아인 저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둘째 아들이 달갑지만은 않으신 듯 했네요. 그로 인해 시부모님께 모진 말도 듣게 되면서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도 받았죠. 하지만 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결혼 승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도 제가 고향 내려와서 형이랑 같이 떡 만들면서 방앗간 운영하길 바랬잖아요. 결혼 허락해 주시면 내려와서 일 배울게요. 그러니까 민정이랑 결혼 허락해 주세요. 우리야 그럼 너무 좋지. 어디서 뭐하는 여잔데? 나이는 너랑 동갑이라고 했고 부모는 뭐 하시나? 어릴 적에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동에 지금은 저 혼자예요. 정순아, 잠깐 나 좀 보자. 세상에 그럼 혈혈단신 고아라는 거잖아? 미쳤어? 우리 집에 큰 분 없는 고아를 데려와? 엄마, 민정이 들어요. 고아가 뭐 어때서요? 전염병이라도 옮긴대요. 민정이 정말 착하고 할머니 밑에서 바르게 자랐어요. 저보다 저축도 많이 하고 생활력도 얼마나 강한데요. 제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아요. 그보다 민정이 뱃속에 제 아이가 있다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겠다고 한 것도 민정이 생각이라니까요. 요즘 누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안 그래요? 저 민정이랑 결혼 허락 안 해주시면 다시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아주 여자한테 단단히 빠졌구만. 아직은 허락한 게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아버지랑 같이 방앗간 가서 형이나 보고 와. 민정이라고 했나? 민정이랑 이야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시모는 부모가 없는 저에 대한 편견이 꽤 심한 듯 했습니다. 고아라서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눈에 너무 보였죠. 하지만 가정을 하루빨리 꾸리고 싶어서 남편만 있으면 이런 것쯤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만 알았죠. 남편이 아주버님을 보러 가게에 간다며 저는 시모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었네요. 시모는 긴장하고 있는 저를 한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수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임신부터 털컥했는지. 내 참 요즘 애들은 무섭다니까. 내가 말 편히 할게. 결혼할 생각으로 내려온 거면
어느 정도 돈은 모아놨어? 결혼식 비용 말이야. 정수 말로는 저축도 많이 했다는데.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도 조금 있고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제가 모은 돈이 좀 돼요. 그래서 어머님 도움 없이 정수 씨랑 신혼살림 차릴 수준 되고요. 걱정하시지 않게 잘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머님 마음에 드시게 잘 할게요. 그럼 그동안 모은 돈은 이제 내가 관리할 테니까 나한테 주렴. 어차피 이제 한가족 될 사이인데 너희 결혼식도 올려야 되고 민정이 너 그럼 친정이 없다는 소리잖니. 이제는 내가 네 엄마라고 생각해라. 내가 아들 둘만 키워서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난 꿍에 있는 거 싫어. 할 말 있음 바로바로 해야 해. 솔직히 우리 정수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부모가 무슨 힘이 있겠니? 결혼식도 올려야 하니까 그동안 저축한 건 나한테 맡기고 내가 다 해줄 테니 너는 애 낳는 것만 신경 쓰거라. 그리고 우리 집은 아들이 있어야 한다. 아들 못 낳을 거면 애 낳지를 마라. 알겠니? 시모의 첫 인상은 그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아들, 딸 분별하며 낳나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생각하시는 게 저희 부부와 많이 달랐네요. 다음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은 통장을 시모에게 드렸고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아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결혼식은 기대 이하로 단출했으며 전 제가 드린 돈으로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어주실 줄 알았네요. 그리고 신혼집도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결혼 날짜를 잡고 말 피로연을 하신 후 결혼식장도 아닌 어느 강당 같은 곳을 빌려 야외 결혼식이랍시고 올려주더군요. 그래도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너무 어설픈 결혼식에 남편과 시부모님께 서운한 내색을 비쳤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식이 끝나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예정대로라면 3박 4일이지만 제 기분을 풀어준다면서 일주일 동안 쉬다 오자며 부모님께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시며 아예 신혼여행마저 가지 말라셨네요. 엄마, 무슨 결혼식을 식장도 아니고 동네 경로당 같은 곳에서 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내일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는 거 더 늘려서 일주일 정도 다녀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일주일씩이나 자리를 비운다고? 애초에 3일이라 하지 않았어? 곧 대목인데 방앗간을 네 형 혼자 보라는 거야? 이제 너도 일 배운다 했으니 정신 차려야지. 그냥 취소하고 다음에 가라. 신혼여행이 뭐 중요하다고? 엄마, 신혼여행을 가지 말라니요. 저희가 어디 외국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형도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세아가 꼭 지금 가야겠니? 너 임신도 했고 이참에 애 낳고 가거라. 우리가 애도 봐줄 테니까 그때 둘이 다녀오면 되겠네. 결국 시부모님의 뜻대로 되었고 억울했지만 아이를 봐주신다는 말에 다음을 기약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도 부모님이 형에 비해 자신한테 차별을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효심 많은 남편은 부모님의 말뜻을 쉽게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착하고 인간다워 좋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갈수록 부모님께 당하기만 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한 번은 첫째 딸이 5살이 될 때쯤 결혼식 날 시부모님이 약속하신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죠. 딸도 이제는 저희 없이 잠도 잘 자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못 갔던 신혼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말을 바꾸는 시모의 행동에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분노는 터지고 말았고 어머니에게 따지고 말았네요. 어머니, 저희 서정이 태어나기 전에 못 갔던 제주도 여행 다음 달에 다녀올까 싶어요. 서정이도 저희랑 잘 떨어져 있고 다음 달은 명절도 없어서 방앗간 바쁘지도 않잖아요. 저희 일주일 정도 계획해서 다녀올게요. 아니, 너는 꼭 이런 시기에 놀러 다니고 싶니? 네 머리에는 온통 놀 생각뿐이야. 하나뿐인 아주버니가 장가도 못 가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 집 장손이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아들을 너희가 낳던가. 첫째는 장가갈 마음이 없다질 않나. 어째서 하나같이 내 뜻대로 해주는 자식들이 없어? 너라도 이 시엠이 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꼭 여행을 가야 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 그동안 일 시키실 만큼 시키셨잖아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보내주실 것처럼 하셔놓고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언제까지 미루시기만 하실 건데요? 서정이 못 봐주시면 서정이랑 같이 다녀올게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어머님께 드렸던 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돈으로 아버님 차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쓰신 거요. 어차피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거라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정말 그때 너무 서운했다고요. 저랑 아무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말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참고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어머님 비위를 맞춰드려요. 저희 제주도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민정이 네가 뚫린 입으로 아주 시애미를 참는구나. 내 아들이 너랑 서정이 먹이고 재워주며 일하잖아. 4천만 원 나한테 준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내 아들 너한테 뺏긴 것도 천불이 나구만. 내가 그 돈으로 너네 피로연이며 결혼식하고 남은 돈 조금 있어서 시아버지 차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아주 몇 천 더 줬다가는 너나 보기 싫어서 어쩔 뻔했어? 며느리 무섭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네.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고아 주제에 아들 하나 낳지도 못하면서 뚫린 입이라고 말 한번 잘하는구나. 그래, 너희 제주도 가라. 그거 보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참다 못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모욕적인 말로 인해 정말 큰 상처를 받았네요. 시모는 제가 준 4천만 원 때문이었는지 더 이상 그 말을 언급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조건으로 저희 가족을 제주도에 보내줬습니다. 여행 한 번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 상황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여행을 하는 동안 모든 걸 다 잊고 시모와 다시 잘 지내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해 주는 저를 고마워하며 저희 세 식구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왔어요. 그 후 제주도를 다녀온 뒤 달라진 게 있다면 장가가지 않겠다던 아주버님은 최근에 본 맞선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상대 여성과 결혼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더군요. 결국 사람은 다 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혼자 사실 것만 같았던 아주버님도 짝을 찾아 결혼을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의 행동이 저희 결혼할 때와 너무나 달랐는데 아무리 애타게 기다리신 아주버님의 결혼식이라고 하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근사한 예식장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식을 올리셨고 신혼여행은 형님의 소원이라며 하와이로 가셨어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저와는 다르게 순순히 뭐든 허락해 주시는 시모가 참을 수 없이 미웠습니다. 집안의 대장이셨던 시모의 말은
어느새 법이 되었고 그런 시모를 움직이는 사람은 형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였네요. 형님은 저와는 다르게 교사 출신의 아버지가 계시며 어머니는 최근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알아주는 알부자라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죠. 친정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형님과 저를 대놓고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저와 다른 가정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셔서 그런지 구김살 없이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항상 시모의 걱정거리여서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형님에 대한 자격지심이 자라고 있었네요. 하지만 형님이 미운 건 없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모는 아주버님이 나이도 많고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도 결혼을 하겠다고 와준 형님이 마냥 고맙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하셨어요. 저에게는 아들을 뺏어갔다며 세상 그렇게 억울해 하셨는데 말이죠. 괜히 서러워 남편에게 짜증을 낸 적이 많았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 저희 집안에 경사가 생겼는데 저와 형님이 동시에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형님을 미워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시모는 대놓고 임신한 형님의 몸조리만 신경 써주시며 저는 둘째 임신이라 알아서 잘한다며 온갖 일들을 다 시키셨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로 보였고 고아 출신이라 더욱 저를 탐탁지 않으신 것 같네요. 한 번은 정말 시모와 형님에게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개월수도 비슷해서 5개월 정도 될 즈음 형님과 저는 입덧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형님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걱정이 너무 된 나머지 형님에게 뭐가 먹고 싶은지 물었고 형님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와 가족 모두들 당황한 적이 있었네요. 동서는 서정이 때는 입덧이 없었다면서 둘째는 입덧이 심하나 봐. 그래도 한번 임신해봤다고 잘 참는다. 역시 젊어서 좋아. 나는 정말 못 버티겠는데. 애 낳을 때는 더 힘들겠지? 벌써 걱정이다. 내가 동서 같은 나이만 돼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나는 걷는 것도 힘들어. 잠잘 때는 더 힘들던데? 동서는 이런 걱정 없지? 나이 젊다고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저도 6년 만에 임신인 거라 다 처음 같은걸요. 먹는 것마다 다 헛구역질이네요. 둘째 니가 첫째랑 같니? 그래도 한 번 낳아본 거랑 처음인 애랑 당연히 다르지. 첫째는 그냥 네 몸만 신경 써라. 아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슬슬 성별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첫째는 뭐 먹고 싶은 거 없고? 2주 뒤에 나 알려준다네요. 그나저나 어머님, 저 장어가 먹고 싶은데요. 요 근처에 파는 장어 말고요. 제가 결혼 전에 고창에서 풍천장어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요즘 너무 생각이 나요. 다른 장어는 맛도 아니에요. 꼭 풍천장어라야 해요. 그런데 먹을 수 없겠죠? 어제는 그거 먹는 꿈도 꾼 거 있죠? 제가 원래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 장어? 여기서 파는 장어는 별로지. 내가 네 시아버지랑 당장 가서 사올 테니까 걱정 마라. 아니 이참에 우리 직접 가서 먹을까? 그래,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둘째야, 우리 첫째랑 장어 먹고 올 테니까 떡집 좀 봐라. 그럴 수 있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차라리 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싶어 순순히 다녀오시라 했네요. 주말을 껴서 형님네는 가족 나들이 겸 장어를 먹으러 다녀왔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제 입은 입이 아닌지 뭐 하나 사들고 온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안 했더라면 덜 서운하겠는데
똑같은 며느리이고 동시에 임신한 건데 시모는 며느리도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식 가지고 서운해하면 왠지 저만 이상한 사람 같아서 참고 있으려 했는데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더라고요. 미운하고나 시모와 6년을 함께한 사람은 저인데 이제 막 가족이 된 형님보다 제가 더 못하다는 것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시모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저보다 든든한 친정이 있는 형님이 더 눈에 들어오나 보더군요. 시모가 그렇게 바라던 성별이 나오는 날이 다가오자 시모는 본인도 가서 들어야겠다며 형님과 저를 따라 산부인과에 함께 갔네요. 아들이길 간절히 바라셨던 시모는 결국 성별을 확인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손주가 둘이나 생기다니. 드디어 내 손이 우리 첫째 때문에 풀렸구나.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우리 집에 와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한 번에 아들까지 낳아주다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정말 고맙다 첫째야. 어머니, 저도 둘째는 아들이라네요. 저는 기쁘시지 않으세요? 서정이 남동생 생긴 것도 축하해 주세요. 너무 형님만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동안 별말 없었는데 저 서운한 게 많아요. 저도 같이 임신한 며느리인데 형님만 뭐든 챙기시잖아요. 어머, 동서, 그동안 어머님이 나만 챙긴 걸로 엄청 서운했나 보다. 그럼 내가 얼마나 미웠겠어. 동서, 은근 앙큼하네. 나 없는 동안 어머님 사랑 듬뿍 받았을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어머님 사랑 받는 게 싫어? 동서, 욕심 많구나? 어머님, 동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는데요? 어머님이 저만 좋아하신다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게 말이라고 형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뭐하는 소리야? 내가 누굴 편해야 한다는 거야. 그동안 서정이 잘 봐줬잖아. 암튼 해준 건 기억 하나도 못하고 이제 와서 불평만 늘어놓는 거 그거 안 좋은 버릇이다. 이러니까 내가 부모 없는 게 티가 난다는 거야. 맞다. 첫째 이번 주말에 친정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1시간 거리인데 사돈어른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알아봐. 음식해서 보내게. 우리 첫째 며느리 덕에 사돈 챙기는 맛도 나고 내가 살맛이 난다. 어머, 저번에도 친정 갈 때 음식 싸주셔서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낄 곳이 없는 것 같아서 먼저 가겠다면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갔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내심 시모가 원하는 아들을 임신하면 저도 시모에게 형님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정은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형님도 아들을 임신했기에 시모는 더욱 형님과 저를 차별하면서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런데 형님이 친정에 다녀온 뒤로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홀로 사시는 형님네 친정 아버지가 당뇨의 합병증과 잦은 폐렴으로 더 이상 혼자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형님이 근심이 많아졌네요. 결국 형님 내외는 친정 아버지를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듣는 시모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예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서 놀라고 말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형님 눈치를 더 봤기 때문에 마지못해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듯 보였네요. 어머님, 요즘 친정 아빠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저희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 출산도 친정 근처에서 할까 해요. 그럼 병원도 옮겨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 방앗간이요. 더 못할 것 같아요. 알아보니 이 사람 기술도 있고 오라는 곳도 많더라고요. 다시 직장 알아봐서 저희 친정에서 자리 잡으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장손주를 친정에서 낳겠다는 거니? 사돈어른이 얼마나 몸이 안 좋으시길래 차라리 이곳으로 모시면 안 되나 싶네. 우리 집 장손주인데 거기서 자리 잡으면 자주 못 보잖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 예뻐라 하셨는데 친정 아빠 혼자 사시는 거 예전부터 마음에 걸렸거든요. 허락해 주시는 줄 알고 이번에 집 내놓을게요. 친정 쪽에 큰 집으로 알아봐서 아빠 모시고 살려고요. 시모의 얼굴은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형님이 너무 완강해서 말을 못하고 끙끙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마지못해 형님 뜻대로 하도록 고개를 끄덕이는 시모를 보자 알게 모르게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형님네를 옆에 끼고 살고 싶어 하셨는데 한순간에 그게 엎질러지게 생겼네요.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형님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친정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그날 저희 집 식구들은 모두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그때가 설을 2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형님은 제정신이 아닌 듯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장례식을 치렀고 형님이 얄미운 건 맞지만 부모를 잃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별탈 없이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설을 맞았습니다. 시모는 형님이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저에게 명절 음식과 상차림을 다 시켰네요. 시모는 그동안 명절 때 준비한 음식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며 형님이 좋아하는 반찬과 요리들로 한상을 거하게 차리게 하셨죠. 누가 봐도 형님만을 위한 음식을 차리고 있는 고생하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같이 배가 불러오는 입장인데 고맙다거나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저를 바라만 보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서정이도 저를 귀찮게 자꾸 찾아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음식 장만으로 바쁜데 자꾸 서정이가 위험하게 제 곁으로 오려 하자 서정이 보고 큰엄마 옆에 가서 조금만 있으라고 하며 보냈네요. 형님은 언제 꺼냈는지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사진만 보며 슬픔에 젖어 있더군요. 저도 부모님을 잃었기에 형님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 이해가 가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몸이 힘드니 미운 마음이 들긴 들었네요. 하지만 음식 장만을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시모는 앉아있는 형님 앞에 백첩반상을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청할 정도였어요. 한편으로 이런 상을 받는 형님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언제 두 상을 펴고 백첩반상을 받아보겠어요. 그런데 그때 서정이가 큰엄마의 핸드폰을 보자 형님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면서 입을 열었네요. 가족들 모두는 장례식장에서 받겠구나 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서정이는 또랑또랑 큰 목소리로 할머니랑 할아버지 집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그때 다행인지 시모는 물김치를 내오러 마당으로 나갔고 저는 서정이를 무릎에 앉히고 자세한 이야기를 끌어냈네요. 알고 보니 예전에 시모가 서정이를 데리고 동네 친구분들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놀러 간다는 건 핑계였고 형님네 아버지 댁에 간 거였어요. 시모는 사돈 어른께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퍼붓고 왔다더군요. 서정이는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던 터라 웬만한 글들은 받아 쓸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그날 시모와 사돈 어른의 대화를 아는 단어들만 듣고 적어놓은 종이를 자신이 아끼는 가방에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장의 메모장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우리 손주 못 준다. 나이 들었으면 그냥 혼자 살아라. 차라리 조용히 가세요. 라는 등의 시모가 했을 법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모만 빼고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정이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저희들 앞에 이야기했고, 결국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은 시모는 무례하게 사돈 어른을 찾아가 형님과 살지 못하게 사돈 어른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댔으며, 시모가 사돈 댁에 다녀온 뒤 3일 후에 사돈 어른이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물김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시모에게 백첩반상을 얼굴에 던져버리고 말았네요. 당황한 시모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어리둥절해 했으나 형님은 이성을 잃은 채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어. 갑자기 왜 심정지가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다 어머님 때문인 거였어요? 우리 아빠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무리 당뇨 있으시고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고 해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긴 했어. 갑자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분이 아니거든. 도대체 우리 아빠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요. 당장 사실대로 말해요. 아니, 내가 사돈어른 찾아간 걸 어떻게 한 거야? 별말 없었다. 그냥 혼자 사실 거 아니면 절대 애들 줄 수 없다고 말한 것 말고는 심한 말 안 했어. 그리고 내가 뭐 못한 말 한 것도 아니잖니. 나는 니들 끼고 살 건데 뻔뻔하게 내 아들이랑 살겠다고 하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몇 마디 한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 장손주도 곧 태어날 텐데 왜 우리 새끼를 그 집에서 키워? 그래서 내가 인심 써서 우리 있는 대로 오거나 안 그럼 그냥 혼자 살라 그랬다. 그런데 사돈어른이 혼자는 못 산다길래 그럼 요양원이라도 가시라고 그랬지. 우리 집으로 시집 보내놓고 왜 끼고 살려고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럼 아들 낳고 며느리 보라 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맞는 말만 하고 온 거야. 이게 사돈어른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이리 난리야? 틀린 말도 아니구만. 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식 끼고 살겠다고 아들을 낳으라니.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깟 백첩반상이 뭐라고. 이런 거 받는 며느리라고 좋아할 게 아니었네요. 어머니는 제 아빠를 돌아가시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뜩이나 아픈 몸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 하셨는데 저 보는 게 면목 없다면서 아픈 것도 숨기시는 분이셨다고요. 그런 모진 말을 해댔으니 아빠가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어머님이 잘해주신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걸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정말 어머님을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우리 아빠 이렇게 만든 벌 꼭 갚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단 1분도 못 살겠네요. 그렇게 형님은 무거운 몸을 한 채 집을 나섰고 아주버님이 뒤따라 나가셨어요. 집은 엎어진 음식들로 인해 난리가 났으며 시모는 끝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더군요. 아까운 음식만 버렸다면서 오히려 상을 엎은 형님에게 뭐라 하시는 걸 보자 저 역시 더 이상 시모를 제정신으로 대할 수가 없어서 서정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둘째, 넌 가긴 어딜 가? 이거 음식들 다 치워야지. 나 혼자 이 많은 걸 언제 다 치우니? 서정이는 가서 아빠랑 놀고 있어. 엄마가 이거 치워야 하니까. 이게 다 서정이 너 때문이잖아. 할미가 그렇게 비밀로 하라 했더니 형님 먹이시려고 차린 음식들인데 제가 치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 며느리 안 할래요. 그동안 진짜 참고 참았는데 저도 이런 어머님을 보니까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서정아 가자. 그리고 어떻게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어머님 탓이 없어요? 왜 아프신 분한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세요? 이 음식들 아까워하실 시간에 형님한테 가서 사과하셔야죠. 그게 사람 아닌가요? 여보,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이건 며느리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선택해. 가자, 서정아. 그날로 형님네는 시부모님을 볼 자신이 없어 친정집으로 들어가 살림을 차렸고, 노산이었던 형님은 저보다 한 달이나 빠른 출산을 했는데, 일찍 태어난 아이는 결국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꽤 오래 버티지 못한 채 한 달 정도 살다 형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모는 그토록 바라던 장손주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네요. 건강한 손주여도 형님은 시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을 테지만요. 시모는 형님과 순순히 이혼을 한 아주버님 탓을 하며 끝까지 장손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는 시부모님을 안 보는 조건으로 시댁에서 나와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제 아들 손주라고는 저희 늦둥이 아들뿐인데 저는 절대로 시모에게 제 아들을 보여줄 마음이 없네요. 아무리 시모가 매달려도 그동안 받은 서름에 비하면 시모가 느끼는 이 고통은 받아도 될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또 시부모님이 그토록 오래 운영해 오신 방앗간과 떡집은 두 자식들이 물려받길 원하지 않아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한 채로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은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은 채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시댁은 시모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죠. 최근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시모는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계속 손주 타령만 하시면서 헛소리만 하신다며 시부의 고통 섞인 토로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터라 시모가 불쌍한 마음도 전혀 들지 않네요. 시부도 허리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얼마 전에는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시부에게만은 손주를 보여줄 날이 오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들 손주 거리시면서 바래왔던 손주들을 볼 수 없게 된 시모의 마음은 애가 타고 있겠죠. 제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차별하던 시모는 여전히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졌더라면 두 아들과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잃지는 않으셨을 텐데 결국 시모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기만 하네요.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